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비싸고 똑똑한 냉장고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 아마 문짝에 달린 디스플레이에 파란색으로 2도 혹은 0도라는 숫자가 아주 예쁘게 빛나고 있겠죠? 맞아요.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된 숫자 말이죠. 배움을 즐기고 또 언제나 호기심으로 가득 찬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함께 하시다 보면 그 완벽해 보이는 파란 숫자가 얼마나 어이없는 거짓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식재료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고문당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아마 엄청 충격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칠 자료는 완벽한 고기 맛을 결정짓는 숨겨진 과학, 바로 정운 숙성에 대한 심화 기술 문서입니다. 이 자료가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냉장고 문을 딱 닫는 순간 모든 식재료가 완벽히 통제된 안전지대에 놓일 거라는 우리의 그 맹신 있잖아요. 그걸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고기는 안전하다. 이 거대한 착각을 부수고요. 왜 단 0.5도의 온도 편차가 최고급 한우를 퍽퍽한 타이어로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육즙이 폭발하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기도 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숙성이라는 게 단순히 냉장고 안에서 시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분자 단위의 물리적 온도 통제라는 걸 아주 정밀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냉장고 안의 진실부터 좀 꺼내보죠. 전문가님, 냉장고의 배신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마트에서 원뿔뿔 등급 한우 등심 같은 거 비싸게 사와서 냉장고 깊숙한 곳에 며칠 넣어둔 적 있으실 겁니다. 어휴, 당연히 있죠. 아껴 먹으려요. 그런데 며칠 뒤에 꺼냈을 때 고기 밑에 깔린 하얀 흡수 패드에 막 붉은 액체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거 엄청 자주 보죠.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핏물이 덜 빠졌네 이러면서 키친타올로 막 닦아내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피가 아니라 미오글로빈 단백질이랑 수분이 섞인 아주 소중한 육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액기스 같은 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육즙이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고기가 늙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냉장고의 그 태생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냉장고 온도 표시창의 숫자가 철저한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설정된 목표 온도에만 집착하지만 실제 상업용이나 일반 가정용 냉장고 내부는 온도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면 막 요동을 친다는 건가요? 네, 목표값을 중심으로 온도가 널뛰기를 하는 이른바 헌팅 현상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헌팅 현상이요? 아, 결국 냉장고의 압축기? 그러니까 콤프레셔가 작동하는 그 이진법적인 방식 때문인 거죠? 정확합니다. 0% 아니면 100%이 둘밖에 없는 작동 방식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온도를 0도로 맞췄다고 치면 온도가 한 3도 정도로 올라갔을 때 센서가 그걸 감지해서 컴프레셔를 최고 출력으로 미친 듯이 돌리는 거잖아요. 네, 찬 바람을 맹렬하게 쏟아내서 영하 2도까지 확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고 나면 기계가 툭 꺼져버리고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끝까지 콱 밟았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콱 밟는 걸 24시간 내내 무한 반복하는 셈이네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하 2도와 영상 3도 사이에 극단적인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파괴적인 빌런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오, 컴프레서 말고 또 있나요? 바로 제상주기입니다. 냉각기에 성에가 끼는 걸 막으려고 보통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작동하거든요. 아, 얼음 녹이는 기능이요? 네, 얼음을 녹이려고 냉장고 안에서 히터가 켜집니다. 이때 냉장고 내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10도, 심하면 15도까지 치솟아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공기 온도가 10도까지 치솟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굽는 두꺼운 스테이크용 고기는 질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연용량의 개념을 좀 적용해보면 주변 공기가 10분 정도 10도로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 두꺼운 고기의 중심부 온도까지 롤러코스터를 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고기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단열재 역할을 해서 안쪽은 꽤 안전하지 않나요? 아, 그 연력학적 접근이 아주 맞습니다. 고기 중심부의 온도는 공기 온도만큼 요동치지 않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진정한 문제는 고기의 표면, 즉 공기와 직접 맞닿은 외곽층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외곽층이요? 겉면의 근섬유들이 공기의 온도 변화를 직격으로 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온도 롤러코스터가 고기 겉면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을 우리가 펌핑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펌핑이요?
뭔가 막 펌프질을 한다는 건데 모든 물질은 차가워지면 수축하잖아요. 맞습니다. 고기 표면이 찬 공기를 훅 맞고 급격히 수축할 때 근섬유는 마치 스펀지를 강하게 쥐어짜듯 내부의 수분을 밖으로 확 밀어냅니다. 올라가면 근섬유도 팽창해서 싹 이완될 텐데 그럼 빠져나갔던 수분이 다시 안으로 쏙 흡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불행히도 고기 세포는 스펀지처럼 단순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왜죠? 근섬유가 이완되면서 공간은 느슨해지지만 이미 세포 밖으로 밀려나간 수분은 중력을 타고 패드로 흘러내려 버리거나 공기 중으로 그냥 증발해버리거든요. 돌아올 물이 없는 거죠. 세상에. 그럼 수축할 때 한번 쥐어짜고 이완될 때 빈 공간을 만들고 또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수축할 때 그 안쪽에 남아있던 수분을 또 쥐어짜는 무한 루프가 생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면서 겉면의 보수력, 즉 수분을 꽉 붙잡아두는 힘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어 버립니다. 와, 겉면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의 수분까지 밖으로 퍼내는 펌프질을 미친 듯이 해대는 거였네요. 네, 한번 보수력을 잃은 겉면은 안쪽의 욕집을 모세관 영상처럼 계속 밖으로 끌어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흡수 패드에 고인 붉은 액체가 고기의 감칠맛을 내는 수용성 단백질이랑 필수 아미노산 그 자체인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산 고기가 냉장고 안에서 스스로 엑기스를 토해내며 퍽퍽한 지우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자료가 평균 온도가 아니라 온도의 표준 편차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 이 표준 편차의 생사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0.5도라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1도 차이나 0.5도 차이나 체감상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지만 생화적 단위로 깊이 들어가면 이 0.5도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특히 고기가 얼기 직전인 영하 1.5도 부근을 유지하는 그 빙온 숙성 단계에서 이 편차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군요. 네, 고기 세포 안의 수분은 영하 1.5도에서 완전히 얼지 않고 버티는 관행각 상태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거든요. 아, 관행각이요? 이 상태야말로 세포가 물리적 구조를 온전히 쫙 보존하면서도 자체 효소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돼서 감칠맛이 폭발하는 그야말로 골든타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딱 0.5도만 더 떨어져서 영하 2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행각 상태가 깨져버리겠네요. 네, 수분이 진짜로 꽁꽁 얼어붙어 얼음 결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기 얼음 결정들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바늘 형태를 띱니다. 얼음 바늘이요? 듣기만 해도 세포한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미세한 수만 개의 얼음 가늘들이 고기의 연약한 세포막을 안쪽에서부터 사정없이 찔러 터트리게 됩니다. 와, 세포막이 찢어지는 1차 파괴가 일어나는 거군요. 그럼 컴프레셔가 툭 꺼지고 온도가 다시 0.5도 올라가서 영하 1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녹으니까 오히려 안전해지는 건가요? 오히려 더 끔찍한 2차 파괴가 일어납니다. 미세하게 얼어있던 바늘들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냉기가 돌아서 온도가 떨어질 때 재결정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재결정화요? 다시 얼어붙는 거네요? 네, 이때 얼음 알갱이들이 서로 뭉치면서 점점 더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무시무시하게 성장합니다. 아, 눈덩이 굴리는 거랑 똑같네요. 미세한 바늘일 때도 세포가 다 터지는데 그렇게 거대해진 얼음덩어리가 세포 안에서 확 팽창해버리면 근섬유 조직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겠군요. 그렇죠. 비싼 냉장 생고기를 샀지만 이 미세한 온도 편차 때문에 결국 조직이 다 무너져 내린 흔해 빠진 냉동육으로 전락해버리는 셈입니다. 진짜 억울하겠네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물리적 파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미생물의 관점에서도 이 0.5도의 편차가 절대적이라면서요? 네, 숙성을 돕는 자체 효소는 온도 변화에 꽤 둔감하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1도만 올라가도 세균 증식 속도가 폭발한다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온도가 1도만 삐끗해도 특정 부패균의 증식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려요. 그럼 세균 입장에서는 냉장고에 그 재상 주기가 돌아오고 온도가 10도 가까이 확 치솟는 그 순간이 완전히 뭐랄까 봄방학 파티가 열리는 거네요. 봄방학 파티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평소엔 추위에 얼어붙어서 동면 상태로 숨죽이고 있다가 따뜻한 온풍이 훅 불어오는 순간 일제히 깨어나서 미친 듯이 증식하는 거죠. 네, 결국 0.5도 이내의 정온 유지는 세포를 지키는 물리적 장막일 뿐만 아니라
부패균에게 단 1초의 증식 타이밍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미생물학적 선전포고인 겁니다. 단 한 번의 파티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가혹한 통제가 바로 정온 숙성의 본질이군요. 자, 이론적인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0.5도를 벗어나면 세포는 터지고 수분은 빠져나가고 세균은 폭발한다.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요. 제 주방에 있는 수백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 냉장고도 결국 공기를 매질로 쓰잖아요. 문을 열 때마다 찬 공기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고 온도가 요동치는데 그렇죠. 일상생활에선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공기라는 물질 자체가 비열이 너무 낮아서 온도를 꽉 붙잡아둘 힘이 없는 건데 그럼 이 불가능에 가까운 0.5도의 장벽을 도대체 무슨 수로 극복한다는 건가요? 인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물리적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의 한계를 압도적인 하드웨어 성능으로 그냥 억누르는 하이엔드 기술이에요. 하드웨어로 찍어 누른다. 어떤 식인가요? 앞서 일반 컴프레셔가 0 아니면 100, 엑셀과 브레이크만 있는 이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신 숙성고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셔라는 걸 탑재합니다. 아, 단순히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온도가 0.1도 변하려 할 때 센서가 이를 즉각 감지하고 컴프레셔 출력을 10%, 20%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오, 목표 온도에 딱 맞춰서 직선 비행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 기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찬바람을 확 불어넣는 간접 냉각 방식 대신에 벽면 자체를 차갑게 유지하는 직냉식을 조합하죠. 이렇게 하면 온도가 튀어오르는 제상 주기를 아예 없애거나 극도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와, 기술력이 엄청나네요. 근데 그런 장비는 구조도 복잡하고 가격이 뭐 수천만 원에 달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쓰기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등장합니다. 아예 환경의 매질 자체를 공기에서 물로 싹 바꿔버리는 발상의 전환이죠. 이것이 바로 워터에이징입니다. 아, 길거리 고깃집 지나가다 보면 파란 조명 켜진 수조 안에 진공 포장된 고기 덩어리들이 막 둥둥 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걸 그냥 시선 끌기용 퍼포먼스나 마케팅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물리적 메커니즘을 딱 깨닫는 순간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핵심은 결국 물의 비열이더라고요. 맞아요. 물은 공기보다 비열이 무려 4배나 높죠. 그러니까 온도를 1도 올리거나 내리는데 공기보다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외부 공기가 막 더워지든 추워지든 물은 외부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묵직하게 자기 온도를 방어하는 거고요. 네, 수조에 정밀 히터와 쿨러만 딱 달아놓고 물을 순환시키기만 하면 기계에 큰 부하를 주지 않고도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단위의 초정밀 제어가 일상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공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냉장고처럼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기가 확 쏟아져 들어올 일도 없고요. 그렇죠. 얼음을 녹이기 위해 억지로 히터를 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자연의 성질을 이용해서 완벽한 정온 환경을 구축한 아주 경제적인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이 워터에이징 파트에서 비열보다 더 경이로웠던 건 수압의 마법이었습니다. 아, 수압이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죠. 고기를 진공 포장해서 물속에 넣으면 물의 압력이 사방에서 균일하게 고기를 확 압박하잖아요. 잠깐, 여기서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압이 밖에서 꽉 눌러주니까 앞서 말했던 그 끔찍한 펌핑 작용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건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훌륭한 연역적 추론입니다. 온도가 미세하게 변해서 근섬유가 막 팽창하거나 수축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주변의 수압이 물리적 깁스처럼 고기의 형태를 꽉 잡아주고 있어서 육즙이 밖으로 밀려나갈 틈 자체를 안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속의 정수압은 어떤 방향에서든 완벽하게 동일한 힘으로 작용하거든요. 이 압력이 진공 포장된 고기의 표면을 빈틈없이 지지해주면 설령 내부에서 삼투압의 변화나 미세한 근섬유의 수축이 발생하려 해도 물리적인 부피 팽창이나 형태 변형이 강제적으로 억제됩니다. 수분 이동의 물리적 경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딱 차단되는 셈이네요. 네, 인간이 복잡한 기계 장치 없이 오직 중력과 물이라는 자연의 법칙만으로 고기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지혜롭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 가혹한 0.5도의 편차를 견뎌내고 수압의 든든한 보호까지 받으며 완벽한 정온 환경에서 3주간 살아남은 고기. 네, 드디어 맛볼 시간이죠. 이 고기가 결국 우리 입안에 들어왔을 때
기존 냉장고 고기와 화학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단순히 육즙이 덜 빠져나갔다 정도의 시시한 차이는 아닐 텐데요. 정원 숙성이 완성한 이 극상의 질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화학적 키워드는 바로 갇혀있는 물, 즉 결합수입니다. 결합수요. 일반 물이랑 다른 건가요? 일반 냉장고에서 막 온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분을 잃어버린 고기의 남은 육즙은 사실 세포와 근섬유 사이의 빈 공간에 대충 고여있는 자유수 형태에 가깝습니다. 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 그래서 자유수군요. 네, 이런 고기는 불판에 올리면 수분이 끓어 증발해버리고 가위로 자르면 도마 위로 핏물이 주르륵 허무하게 흘러버리죠. 맞아요. 굽다 보면 막 육즙 다 빠져나가고 퍽퍽해지잖아요. 하지만 완벽한 정원 숙성육의 수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수분 분자들은 단백질 사슬들과 화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합된 상태를 꽉 유지합니다. 수분 분자가 단백질 조직 사이에 단순히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분자 구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꽉 물려 결합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열을 가해 불판 위에서 아주 뜨겁게 구워도 수분이 밖으로 쉽게 도망가지 못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분이 단백질 조직에 아주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굽는 과정에서 열 손실이 최소화되거든요. 와, 겉면은 마이야르 반응으로 바삭바삭하게 익어가는데 속의 수분율은 날고기일 때와 다름없이 놀랍도록 높게 유지되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우리 입에 딱 들어가서 이빨로 그 단백질 조직을 끊어내는 물리적 파괴의 순간이 오면 단단히 묶여있던 수분과 감칠맛 아미노산들이 마치 수류탄 터지듯 입안에서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세상에, 미식가들이 막 침을 튀기며 찬양하는 그 압도적인 주시함의 실체가 단순히 고기 안에 물기가 마른 게 아니라 단백질과 수분의 화학적 결합 상태가 빚어내는 마법이었군요. 맞습니다. 겉은 퍽퍽하고 속은 축축한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균일하게 부드럽다는 의미죠. 게다가 온도 변화가 없으니 겉면의 지방이 산화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지방이 산화가 안 되면 뭐가 좋죠? 아무리 오래 숙성해도 불쾌한 쩐내 대신 응축된 고소함만 남는다는 뜻이죠. 아,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신선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자료의 결론에 100%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늘 도축한 지 며칠 안 된 핏기가 선명한 고기만을 신선하다고 굳게 믿어왔잖아요. 네, 이제 그 낡은 기준은 과간히 버려야 합니다. 이 자료는 진정한 신선함을 도축 직후의 시간적 가까움이 아니라 도축 이후 단 한 번도 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무결점의 상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제 갓 잡은 툭불 한우라도 오늘 하루 동안 냉장고 재상 주기를 두세 번 겪으면서 수축 팽창의 멀미를 겪었다면 그것은 이미 세포학적으로 심각하게 노화하고 망가진 고기라는 거네요. 반면에 3주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단백질과 수분의 결합을 단단히 굳혀온 고기가 훨씬 더 신선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최고의 스테이크를 만드는 건 셰프의 화려한 시어링 스킬이나 수백만 원짜리 칼이 아니라 재료가 머무는 온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아주 묵직한 진리군요. 비싼 고기를 사와서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쪽 칸에 툭 던져놓는 행위가 사실은 돈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뼈아픈 반성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대화를 듣고 냉장고 정리를 다시 하실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여정을 쭉 돌아보면 이 도로 맞춰진 냉장고 디스플레이의 기만에서 출발했죠. 온도 멀미가 고기를 쥐어짜는 펌핑 작용, 관행각과 얼음 결정의 생사를 가르는 0.5도의 경계, 그리고 물의 비열과 수압이라는 물리적 섭리를 이용해서 그 한계를 우아하게 돌파한 워터 에이징의 과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고기 산덩어리에 이토록 치열한 연력학적 투쟁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말 경이롭네요. 네, 우리가 무심코 넣어치우는 고기가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주변의 물리적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반응하고 스스로의 질감을 바꿔나가는 극도로 예민한 매개체임을 확인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결론을 듣고 나니 문득 제 주방을 향한 섬뜩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이미 죽은 세포인 고기조차 이토록 미세한 온도 편차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그 질감과 운명을 바꾼다면 우리가 찬장이나 냉장고에 무심코 밀어넣어둔 다른 죽은 식재료들은 과연 어떨까요? 아, 고기가 아닌 다른 식재료들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산소와 습도를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철석같이 믿는 진공 포장된 스페셜티 커피 원두라든가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는 귀한 꿀,
혹은 특별한 날을 위해 눕혀서 모셔둔 빈티지 와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관점의 확장입니다. 그들 역시 보이지 않는 환경적 스트레스에 매분 매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냄비에서 끓는 물이 만들어내는 주방 전체의 미세한 습도 변화,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통해 들이닥치는 빛의 각도, 심지어 냉장고 컴프레셔가 미친 듯이 돌아갈 때 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미세한 진동의 편차들까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롤러코스터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식재료의 화학적 분자 구조와 운명이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극적으로 뒤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오늘 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주방과 그 파란색 디스플레이 창을 전혀 다른 눈으로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식재료는 안전한 얼음성 안에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투기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일상의 당연함을 뒤집어줄 또 다른 매혹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